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경제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은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은 사장이 되는 순간에 국내법에 의해서 315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CEO들이 이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처벌받는 법률의 종류가 또 처벌 대상되는 행위가 315개나 된다는 것은 좀 놀랍습니다. 그거 피해가면서 사업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협상 안 해도 좋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회담을 안 해도 좋다. 회담 취소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다음은 소득 주도 성장과 맞붙은 황교안의 민부론이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기사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을 주장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민부론의 내용은 관치경제를 타파하고 작은 정부를 복원하고 민간주도 시장경제 체제로 법인 상속세 선진국 수준이나 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 많이 얘기가 됐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감세를 하겠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한국당은 이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을 토대로 한 정책들을 다음 달 초에 공식으로 발표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중국의 등소평이 과거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제창했던 선부론하고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등소평의 선부론은 다 같이 가난한 상태에서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선부론에서 농민, 상인, 공장 기업주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먼저 앞장서서 발전시키고 그래서 먼저 부자가 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결국은 중국 사람 전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등소평의 선두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서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일 정도로 G2 세계 2위의 국가로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경제지에서는 그 중소기업부죠. 조직 커지고 권한 강화된 중기부, 본업보다 대기업 규제에 열 올린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부라고 정식 이름이 중소벤처기업부인데요. 말하자면은 기사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부가 본업보다 대기업 규제에 더 열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부로 청에서 부로 승격한 지 2년 만에 인원은 13.7%가 늘어났고요.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도 지금 강행하고 있고, 모호한 규제로 대기업 발목을 잡고 있고,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라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해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안 해도 좋다고 했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무산이 되면은 세계 경제가 대공황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일반 민간인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브렉시트 우려 커지자 영국만의 펍 문화도 흔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영국이 2분기에 7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그래서 영국인들이 펍 대신 대형마트로 가고 있다. 또 영국 남동부는 불황의 술집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영국의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영국인들이 흔히 즐겨 찾던 펍도 가는 횟수를 줄이고, 또 물건도 가격이 싼 대형마트에서 사고 해가면서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런던,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온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해외 투자자 10명 중 1명만 한국 증시에 관심, 경제 아닌 정치만 물어봐, 이런 기사입니다. 내용은 해외 투자자들 가운데 10명 중에 9은 한국 증시에 관심이 없고, 한국에 투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국에 왜 투자해야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투자자들도 자본시장 이슈라든가 투자기업이 아닌 한일관계, 주 52시간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친기업 정서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요즘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시대다. 국내 투자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체 투자 방안 등을 구상했고 홍콩 등선 파생상품 시장 공략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투자 별로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기사 내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은 내후외환의 매력 잃은 한국 증시, 외국인 거래 30% 가까이 감소,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거래액이 1412조 원으로 작년보다 27% 감소했다. 그리고 한일 갈등이라든가 원화 환율 약세가 계속된다면 외국인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노조 파업 얘기가 기사화됐네요. 제목은 악재 쏟아지는데 차, 철조, 자동차, 철강, 조선 노조가 돈 더 달라 파업 깃발을 들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현대 기아차 노조는 휴가를 마치자마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고, 한국 GM도 투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조선 철강업계 임단협 난항이고 그렇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에 또 노조의 임금 투쟁 파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로 TV 패널 중 OLED 비중 2024년엔 20% 넘어설 듯, OLED를 화면으로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TV가 2024년에는 전체 매출 기준 20%가 넘어설 것이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조금 좀 요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기사 하나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나온 무신사의 열광한 Z세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홍대 애경타운에서 무신사가 테라스 1호점 프리오픈 했는데요. 이 3일 만에 1020 세대 5천여 명이 몰려서 무신사의 오프라인 사업의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 날 나온 이마트가 올해 2분기에 사업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하는 기사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기사입니다. 이마트가 적자를 낸 요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쇼핑몰들의 매출이 늘어나서 시장을 잠식당하고 소비자를 뺏겼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무신사의 경우는 온라인 전문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 Z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몰려들었다 하는 거니까 이마트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부담된다고 사직 권고. 인터넷에 공개한 간호사 해고는 부당.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출산 육아휴직 부담된다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다. 그 내용을 인터넷에 했더니 이 간호사를 해고를 했다. 그런데 이 해고는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행정법원이 요양원칙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출산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사직 권고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해서 해고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아파트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강남의 30 내지 40제곱미터 초소형 아파트 10억 클럽,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강남에 있는 30 내지 4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평 미만, 10평 남짓한 초소형 아파트가 가격이 10억 원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줄은 알았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높은 줄은 미처 몰랐군요. 칼럼이 하나 눈에 띄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실린 천자 칼럼인데 제목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에어컨이다. 이런 칼럼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구상에 있는 열대 국가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가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싱가포르의 이광요 총리가 되자마자 싱가포르에다가 에어컨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날이 더워가지고 새벽이라든가 저녁에 좀 선선할 때만 일하고 낮에는 더워서 낮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던 싱가포르를 낮에도 일하는 국가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무더운 나라에서 에어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근로시간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해서 싱가포르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런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에어컨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산업이 얼마나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앙일간지와 경제신문들에 나왔던 실린 기사 중에서 주요한 기사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사를 선별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더 함축된 또 가치 있는 기사를 선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더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